재수술을 할 때는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. 중요한 것은 수술을 시도했을 때 성공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안녕하세요. 연세일치과 대표원장 임플란트 요정 현준입니다.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 정말 더 힘들까?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도 그게 무조건 또 염증이 생겨서 더 뼈가 많이 녹고 악순환이 반복되는지 아닌지, 임플란트 재수술에 관한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임플란트 한번 실패하면 두 번 다시는 못하고 이가 없는 채로 지내야 하는 것, 이거 진실일까요?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임플란트 주의염이라는 것 자체가 임플란트를 잡아주는 잇몸 뼈에 손실이 생긴 상황이 될 테니까요. 그렇지만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임플란트 주변의 염증을 확실하게 제거한다면 대부분은 잇몸 뼈 이식을 통해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이 임플란트 실패를 자꾸 반복하면 턱뼈가 녹고 또 녹아서 얼굴까지 비뚤어진다, 이런 진짜 큰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임플란트는 제거해야 될 때는 또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턱선이 꺼지거나 입술이 좀, 앞쪽이라면 입술이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고, 재건을 하지 않고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쪽으로는 씹지 않잖아요. 반대쪽으로만 씹겠죠. 한쪽에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턱관절 장애, 그리고 얼굴 비대칭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면 살을 째고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게 첫 수술할 때보다 더 심하다, 그래서 진짜 더 아프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있어요.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. 재수술이라는 건 뭡니까? 이미 사전에 심었던 임플란트의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뼈가 심하게 녹고, 재수술을 할 때는 임플란트도 제거하지만 그 염증 조직도 깨끗이 제거해주는 게 키포인트예요. 바로 그 조직이 혈관이 많기 때문에 피가 일시적으로 더 날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은 우리가 통증에 대해서는 마취 기술이 발달돼 있고요. 출혈에 대해서는 그 염증 조직을 깔끔하게 제거하는 순간 출혈은 멎거나 훨씬 덜 나게 되니까 이 부분 또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, 재수술이 꼭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너무 미루는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과 의사랑 의논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. 수술 후에도 진통제나 항생제를 적절하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극심한 통증 없이 생활에 지장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이 재수술을 어느 타이밍에 했느냐가 좀 중요한데요. 재수술 자체가 너무 늦어버리면 단순히 임플란트를 빼고 그 자리에서 심고 이렇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임플란트를 제거하면서 염증을 깨끗이 긁어서 제거를 먼저 깔끔하게 하고요. 심하게 감염이 된 상황이라면 일단 먼저 덮고 나왔다가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뼈 이식을 해서 다시 재건하는 경우도 있고요. 염증이 너무 많거나 감염이 되어 있진 않다라고 하면 깔끔한 염증 제거 이후에 보통 뼈 이식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. 그 뼈가 좀 굳을 때쯤인 한 3-4개월 이후에 임플란트를 심어 드릴 때도 있습니다. 또한 요즘은 CT, 3차원적인 구강 스캔을 통해서 남아있는 뼈의 두께, 잇몸, 임플란트의 높이나 방향까지 전부 정밀하게 진단을 한 다음에 시행되는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이 복잡하다고 해도 과거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최신 기술들이 많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숙련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입니다. 숙련된 의료진이야말로 이 임플란트 재수술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.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아플 수는 있다,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염증과 감염이 있어서 고름까지 나오는 부위는요, 부분적으로 산성도가 높아져요. 마취를 건다고 해도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가끔씩 마취가 잘 안 걸리는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당연히 조금 더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술을 매일 드시는 경우에는 알코올이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피도 잘 나고요. 수술 직후에 그 부위를 붓게 만들고 만성 염증 상태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.
회복 속도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. 염증을 얼마나 깔끔하게 제거하느냐가 회복 속도에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감염이 없으면 임플란트를 제거한 직후에 뼈 이식 정도는 하고 나올 수가 있는데요. 가능하다면 뼈 이식을 좀 해주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 다음 수술이 월등히 쉬워집니다. 이 부분은 숙련된 의사의 정교한 결정이 중요한 거죠.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냐 없냐, 보통 처음 수술할 때는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게 많은데요. 재수술을 할 때는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염증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. 염증이 있고 또 때때로는 박테리아 감염 때문에 고름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더 어렵겠죠. 중요한 것은 수술을 시도했을 때 성공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.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전문의의 경험입니다. 다양한 재수술을 많이 겪은 그런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는 당연히 다르겠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환자분이 알고 또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체계적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임플란트 재수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임플란트 했는데 약간 에리에리 아프거나 가끔 붓거나 가끔 피가 심하게 난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관심 많으셨을 것 같아요. 만일에 오해가 생겼다면 오늘 방송이 분명히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. 너무 이렇게 왜곡된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. 임플란트가 설사 염증 때문에 실패해서 빠지더라도 재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요.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고 조기에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몸이 편합니다. 성공률도 높고요. 늘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응원드립니다. 지금까지 임플란트 요정 현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